새롭게 등장한 Z 플립 5. 과연 이번 Z 플립 5는 전작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사진 비교부터 다양한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안리 오늘의 아이템 Z 플립 시리즈예요.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모두 새롭게 구한 광안리 제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탐색전 외형 비교. 먼저 Z 플립 3입니다. 21년도 8월에 출시했어요. 총 4가지 컬러 선택지가 있어요. 스펙 기준 펼쳤을 때 사이즈는 이 정도이고 접었을 때 두께는 이 정도예요. 무게는 약 184g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1.9인치이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6.7인치예요. 퀄컴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됐으며 램 8GB, 내장 메모리 256GB예요. 카메라는 초광각 1200만, 광각 1200만이고 전면은 1000만화소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3300mAh예요. 그리고 IPX 8등급입니다. 출시가 12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Z 플립 4예요. 22년도 8월에 출시했어요. 컬러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스펙 기준 펼쳤을 때 사이즈예요. 그리고 접었을 때 두께입니다. 무게는 약 188g. 커버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1.9인치예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6.7인치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이 탑재됐고 램 8GB, 내장 메모리는 256과 512GB예요. 카메라는 초광각 1200만, 광각 1200만, 전면 1000만화소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3700mAh로 플립 3보다 증가했고 IPX 8등급이에요. 출시가 135만 3천원입니다. 마지막 Z 플립 5입니다. 23년도 8월에 출시했어요. 기본으로 총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스펙 기준 펼쳤을 때 사이즈는 이 정도. 접었을 때 두께는 이 정도예요. 무게는 약 189g이네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3.4인치입니다. 꽤 큼직해졌죠?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6.7인치예요.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했고 램 8GB, 내장 메모리 256과 512GB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초광각 1200만, 광각 1200만, 그리고 전면 1000만화소예요. 배터리 용량은 3700mAh입니다. IPX 8등급으로 동일해요. 출시가 139만 9,200원입니다. 차이점. 이번에는 Z 플립 시리즈의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플립 3와 플립 4의 변화부터 볼까요? 플립 3는 유광 표면에 프레임은 무광이었던 반면 플립 4는 표면은 무광, 프레임은 유광으로 변했어요. 그립감도 둥근 느낌이 강했던 플립 3에 비해 플립 4는 각진 느낌이 강해지면서 그립감이 더 좋아졌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힌지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두꺼웠던 플립 3에 비해 플립 4는 얇고 평평해졌어요. 무게는 플립 4가 약 4g 증가했지만 실사용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소 변화는 없지만 플립 4의 센서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또한 플립 3는 플래시가 컸던 반면 플립 4의 플래시는 조금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툭 튀는 플립 3는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얇고 평평했는데 플립 4에서는 튀어나온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동일한 스펙과 사이즈를 유지한 대신 플립 4에서 유리 소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도 스펙은 동일하지만 플립 4의 색 표현력이 좋아져서 미세하게 선명해진 차이가 있어요. 다만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액정 주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보여요. 배터리 용량은 플립 4에서 조금 증가했고 배터리 타임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Z 플립 4와 플립 5의 변화는 어떨까요? 먼저 표면은 무광, 프레임 유광이었던 플립 4에서 플립 5는 표면과 프레임이 모두 유광이 되었습니다. 컬러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플립 5의 경우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연하고 파스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카메라에도 살짝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 세로 배열이었던 카메라가 이번에는 가로 배열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 화각이 5도 정도 확장되었고 F값은 0.2 정도 낮아졌어요. 카메라 렌즈에서는 플립 4에 비해 플립 5가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플립 5의 가장 큰 변화인 힌지에선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며 말로만 듣던 일자형 밀착이 드디어 적용됐어요. 그래서 들뜨는 공간이 아예 사라지고 빈틈없이 딱 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두께도 약 2mm 얇아졌고 그립감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USB 2.0을 지원했던 플립 4에서 이번 플립 5는 USB 3.0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큰 변화였던 커버 디스플레이가 기존 1.9인치에서 3.4인치로 확장되며 활용성이 확 높아졌습니다. 셀피 촬영도 수월해졌고
위젯 사용, 알림 확인, 제어 센터 컨트롤, 거기에 문자 답장과 전화 걸기 등 더 다양한 활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Z 플립 시리즈의 성능에서는 각각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성능 테스트. 먼저 각 제품의 CPU와 GPU 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CPU부터 확인. 긱벤치를 10번 돌려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 시리즈의 싱글코어 점수부터 보면 각 제품의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도 볼게요. 다음으로 GPU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돌려주고 결과를 볼게요. 세 제품의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CPU의 최고 점수 차이와 GPU 수치를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발열 테스트.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고화질 영상과 3D 마크를 1시간 정도 재생시켜준 뒤 발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화질 영상 시청부터 시작! 30분 시청해준 뒤 바로 이어서 남은 시간 동안 3D 마크도 다시 돌려줄게요. 먼저 플립3의 후면 온도 약 43.1도, 전면 온도 약 39도입니다. 플립4의 후면 온도 약 38.5도, 전면 온도는 약 39도입니다. 플립5의 후면 온도 약 41.7도이고 전면 온도 약 40도예요. 정리해보면 핸드폰을 1시간 정도 작동시켰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발열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어요. 속도 테스트. 이번엔 Z 플립 시리즈의 속도도 볼게요. 전원 부팅과 어플 작동, 영상 작업까지 했을 때 그 속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부팅 속도부터 볼까요? 동시에 전원을 켜자 플립5가 먼저 반응했고 이어서 플립3와 4도 부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잠시 뒤 플립4의 전원이 완전히 켜졌고 뒤이어 플립4와 3가 연달아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플도 하나씩 작동시켜 볼게요. 그 전에 와이파이는 동일하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스토어부터 작동시켜 볼게요. 동시에 누르자 플립5가 먼저 켜졌고 플립3와 플립4는 거의 비슷한 속도로 작동됐어요.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이번에는 3개 모두 비슷하게 켜지나 싶었는데 플립5가 켜지고 바로 이어 플립3가 켜졌어요. 다음은 웹툰이에요. 플립5가 가장 먼저 켜졌고 바로 이어 플립4와 플립3가 연달아 켜졌습니다. 음악 어플도 볼게요. 이번에는 플립3가 먼저 켜졌고 플립4와 플립5는 동시에 켜졌네요. 넷플릭스입니다. 로딩은 비슷했는데 플립5가 먼저 켜지고 바로 뒤에 플립3와 플립4가 켜졌습니다. 이번엔 게임이에요. 차례대로 로딩이 시작됐는데 결과도 그럴까요? 플립5가 먼저 완료되고 이어서 플립4 그리고 플립3가 마지막에 켜졌네요. 마지막 쇼핑 어플입니다. 플립5부터 플립4, 플립3 순서로 연달아 켜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영상에 같은 효과를 넣어서 작업해준 뒤 추출 속도를 살펴볼게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내보내기를 실행하니 초반 속도는 3개 모두 비슷했지만 플립5가 먼저 작업을 끝냈고 이어서 플립3 그리고 바로 뒤이어 플립4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보면 전원 부팅은 플립5가 더 빨랐고 이어서 어플 작동에서도 플립5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음악 어플에서는 플립3의 속도가 더 빨랐어요. 영상 작업을 했을 때는 플립5의 추출 속도가 빨랐고 이어서 플립3, 플립4의 순서였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다음은 카메라도 볼게요. 준비된 세팅으로 다양하게 촬영해준 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촬영 모드부터 볼게요. 정해진 피사체를 같은 위치에 두고 촬영했어요. 첫 번째, 꽃병 사진입니다. 꽃의 색감이 순서대로 밝아지는 느낌이고 플립5의 경우 앞에 2장과는 다르게 1000장까지 찍혔어요. 두 번째 사진은 글씨 사진이에요. 빨간색으로 썼던 글자는 플립3가 실제와 가장 비슷하게 담아냈고 플립4는 살짝 흐리게 찍힌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플립5는 선명하지만 빨간 펜의 컬러는 비교적 잘 담진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촛불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플립3의 선명도가 좀 떨어져 보이네요. 반면 플립4와 플립5는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야외에서 찍은 꽃 사진이에요. 이번에도 빨간 컬러는 플립3가 강렬하게 담은 것 같고 플립4는 좀 더 밝게, 플립5는 그보다 더 밝게 찍힌 느낌이 들어요. 다섯 번째는 야외에서 찍은 입간판이에요. 이번에도 순서대로 서서히 밝아진 느낌이 살짝 들고 근처에 있는 나무 테이블의 컬러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여섯 번째 사진은 야외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의 컬러는 3개 모두 조금씩 다르게 담았는데 실제와 가장 비슷했던 건 플립3예요.
대신 플립4는 뒤쪽에 살짝 보이는 하늘의 컬러를 날리지 않고 잡았고 플립5는 전체적으로 선명도가 가장 높게 보입니다. 7번째는 어두운 환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야간 모드 촬영에선 플립4가 뒤쪽 배경까지 밝게 찍은 반면 플립3는 셋 중에 가장 어두워요. 플립5는 플립4보다는 어둡지만 호리병의 질감은 잘 담은 것 같습니다. 8번째는 전면 카메라 셀카입니다. 플립3가 비교적 밝게 찍혔고 플립4는 인물에 초점을 더 맞춘 듯 보여요. 그리고 플립5는 세 개 중에 가장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9번째는 인물 모드 촬영이에요. 이번엔 플립3가 전체적으로 선명도가 낮고 어둡게 찍힌 반면 플립4와 플립5가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10번째는 10배 줌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색이 많이 날아간 플립4에 비해 플립3와 플립5는 비교적 색을 잘 담아냈네요. 간판 글자와 간판 위쪽의 피사체는 플립5가 가장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각 제품을 모두 완충한 뒤 똑같이 계속 사용했을 때 더 오래가는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제품 모두 완충을 끝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을 해줄게요. 같은 영상을 계속 반복시켜주고 중간에 3D 마크도 돌려줄게요. 일단 100분까지는 방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시 영상과 여러 작동을 진행시켜주고 시간이 지나자 플립3가 먼저 방전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량을 확인해 볼게요. 플립4와 플립5는 각각 27%씩 남았네요. 최종 결과!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성능 테스트에서는 각 제품이 이 정도 차이를 보여줬어요. 이어서 발열을 확인했을 때는 세 제품 모두 어느 정도 발열이 있는 온도였어요. 대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발열되는 시간과 온도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네요. 속도를 봤을 땐 전원 부팅에선 조금 차이가 났지만 어플 작동은 세 제품 모두 눈에 띄게 큰 차이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플립5의 속도가 대체로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카메라 변화를 보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 때는 플립3, 플립4, 플립5 순서로 점차 밝게 찍히는 느낌이었어요. 플립3는 선명하거나 밝은 느낌은 덜하지만 색감에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살려 담은 듯했고 플립4는 플립3보다 밝게 찍혀요. 그리고 야간 모드 촬영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플립5는 색이 중 가장 밝고 선명한 느낌이 강했지만 셀피 촬영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듯 보였어요. 대신 10배쯤 촬영에서는 차이가 날 만큼 먼 거리도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끝으로 배터리는 플립3가 가장 먼저 방전됐고 플립4와 플립5의 잔량이 같았어요. 두 제품의 배터리 용량은 같지만 플립5에서 효율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작동을 더 시켜 저전력 모드에 들어가게 됐을 때 먼저 방전되는 제품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각 제품의 출시가도 확인해보세요.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안녕.